안녕하세요. 탑티어 주식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카카오뱅크 매매 전략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한 번에 다루려고 했는데 SK 바사 얘기를 하다가 생각보다 좀 시간이 길어졌죠. 자, 먼저 SK 바사 잠깐 기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추석 후엔 폭탄 쏟아진다. 제목 어그로 장난 아니죠. 정말 공포감이 드는 문구입니다. 자, SK 바사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데 정확한 금액을 좀 찾아봤습니다. 394만 주가 나올 예정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1조 1430억, 대충 1조 1000억 정도 풀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맞췄다고 봐야 되겠죠. 저 정도면은. 자, 제목이 정말 공포감이 좀 드네요. 그쵸? 하지만 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차피 갈 놈은 갈 수밖에 없고요. 보호예수 물량이 풀린다면 단기 약재로 작용될 가능성은 높지만 그래도 너무 공포감에 쌓여서 섣부른 실수를 하지는 마셨으면 하는 바람에 SK바사 영상을 좀 올려드렸었고요.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죠. 보호예수 물량이 풀린 이날의 기점으로 하락폭이 깊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만에 주가가 하락을 한 건 아니죠. 이 구간은 지수도 안 좋았고요. 또 이 구간 모회사 카카오 대형 악재도 이슈가 있었었죠.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겹치다 보니까 이 현재 카카오뱅크의 하락폭도 조금 더 깊어진 상황이고요. 그나마 어제 좀 반등이 나오면서 한숨을 돌린 상황. 하지만 한숨을 돌린 거에 불과하죠. 아직 주가가 어떤 방향성을 잡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제 좀 큰 양봉이 나왔다고 무조건 올라가란 법도 없고 다시 더 밑으로 떨어지란 법도 없죠. 그만큼 지금 상황은 거기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준비를 하시고 대응만 하면 그뿐이고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디가 저점일지, 어디까지 올라갈지 신이 아닌 이상 아무도 알 수도 없고 예측도 불가능하죠. 또한 지금 상황에서 재무제표 열어보고 기업 분석하고 PER, PBR 분석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누누이 말씀을 드렸겠지만 예전에 이 카카오 영상을 자주 언급을 해드릴 때 주가가 이렇게 높은 구간에 와 있는 상황에서 기본적 분석을 한다고 재무제표 열고 PER, PBR 확인하고 그런 거 하는 게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말씀을 자주 드렸었죠. 그런 건 이렇게 낮은 저점 구간에서 하는 거죠. 이렇게 높아진 차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히려 기술적 분석이 훨씬 더 정답에 가깝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가능성도 높고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오히려 가장 현명한 매매 전략이 이렇게 높아진 차트 관점, 기술적 분석이 맞다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이 차트가 눌려 내려와 있는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죠. 지금 상황에서 PER, PBR, 카카오 분석하고 뭐 이런 거 재무제표 분석을 한다고 달라질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놓여져 있는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 상황이라 보시면 되시죠. 오히려 차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매매 전략을 심플하게 짤 수가 있고 훨씬 더 높은 확률로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 주가가 떨어진다고 무조건 사는 것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물론 주식 경험이 좀 많으신 분들은 비중 조절을 잘 하셨다면은 잘 하셨겠죠. 자, 분할 매수 폭을 좀 큼직큼직하게 가져가시면서 비중 한도를 좀 조절하시면서 평단을 좀 낮추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주식가가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대다수의 우리 투자자분들은 그런 상황은 사실은 아닐 거예요. 그쵸? 앞으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실력을 좀 업그레이드 되시고 나중에는 그렇게 잘 하시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 놓여진 상황에서는 생각보다 좀 고통이 크신 분도 계시고 특히 댓글을 보면은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일은 벌어졌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좀 준비해야 됩니다. 자,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카뱅은 일단 매는 다 맞지 않았나. 보호예수 물량도 18일 이후로 풀렸습니다. 물론 대주주 물량이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안 나온다는 것도
어떤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카카오 모기업의 대형 악재도 어찌됐든 터졌고, 뭐 앞으로 규제가 또 얼마나 강도가 높아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이슈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매는 한번 맞았다고 보는 게 맞아 보이고요. 물론 카뱅은 약간 카카오 모회사는 결이 좀 다르죠.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의 하락을 좀 둔화시킬 수 있는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 관점으로 봤을 때 사실 돈이 많이 터진 구간이 어느 구간입니까? 이 구간이죠. 네. 자, 카뱅이라는 종목을 보지 않고 어떤 종목이 큰 상승 이후 이렇게 돈이 많이 터진 이런 구간에 혹시나 주가가 밀려 내려온다면 정말 좋은 매수 급소 자리란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눌림 매매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많이 하죠. 물론 워낙 좋은 종목들은 높은 구간부터 타점을 잡아가 들어가지만 어떠한 이유로 단기 악재든 뭐 지수 하락이든 그러한 이유로 낙폭이 과하게 이런 구간까지 주가가 밀려 내려온다면 정말 최고의 급소 자리가 그런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결과론이긴 하지만 결국 카뱅도 이런 구간까지 주가가 밀려 내려왔던 건 사실이죠. 그 이하까지 주가가 뚫고 내려갔지만 바로 그 다음날 반등이 나왔다는 것처럼, 자, 이렇게 돈이 많이 터진 구간에서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반등이 많이 나옵니다. 타점을 잡으려면, 눌림매매 타점을 잡으려면 이런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가는 게 가장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매매 전략이라 할 수 있겠죠. 아마도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신 분들이라면 혹시나 이 종목을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 아니면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름 눌림매매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구간에서 아마도 매수 타점을 좀 잡지 않으셨을까. 물론 그 이후로 주가가 더 밀렸죠. 신이 아닌 이상 이런 저점을 아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긍정적인 포인트는 어제 양봉은 생각보다는 좀 강하게 나왔던 게 사실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구간까지 주가가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차트 관점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반등 차트 모습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자리까지 왔다라는 그런 표현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물론 그 어떤 종목도 아무리 힘이 센 종목도 추가적인 돌발 악재가 계속 나온다면 하염없이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카뱅이 앞으로 이 구간에서 돌발 악재가 더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 기타 법인 매도세라든지 대주주의 물량이 대량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이 정도 관점, 이 정도 차트 구간이라면 충분히 이제 반등 차트 모습을 좀 만들어 주지 않을까. 물론 한 번에 올라가기보다는 이런 구간에서 좀 치고박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뭐 눌림매매 첫 매수를 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구간이고요. 다만 현재 카카오 모기업에 대형 악재가 있다는 점은 좀 거슬리기는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카오가 이대로 무너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쵸? 한번 겪어야 할 과정 속에 지금 카카오라는 기업이 좀 들어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나마 우리가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대형 종목들, 시가총액이 무거운 종목들은 기간 외인들 매수세 매도세를 확인하는 게 가장 확률적으로 높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최근 이런 차트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수급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쵸? 그 기간에 외인들의 대량 매도세가 나왔고요. 뭐 기간 역시도 뭐 연속적인 매수세가 눈에 띄지가 않죠. 자, 그나마 그제 최근래 이 구간에서 이 매도세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는 느낌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연기금 수급도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작은 금액도 아니죠. 100억 단위라면은 슬슬 이제 매수세가 받쳐준다면 그래도 저점을 잡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혹시나 추후에 대량 매도세가 더 이어진다면 조금 더 깊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카뱅, SK마사도 마찬가지고 결국에 갈 종목들이란 관점은 변함이 없고요.
어느 구간에서 저점을 잡고 좀 반등 차트 모습을 좀 만들어 줄까, 그런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카뱅의 아쉬운 점은 SK 바사에 비해서 재료적인 부분에서 특별히 강하게 호재성 재료가 예정되어 있는 그런 재료는 없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카카오란 타이틀을 갖고 있는 만큼 모기업이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을 좀 잡아준다면, 그거를 좀 감안을 해서, 그거를 활용을 해서 이 카카오뱅크의 우상향 차트 모습이 어느 정도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분봉 관점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죠. 차트를 좀 길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돈이 어디서 많이 터지는지 그런 구간에서 눌림매매 타점을 잡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런 부분, 지지와 저항이 반복되는 이런 부분까지 주가가 밀렸다가 다시 그 위로 올라타 있는 차트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지지를 해준다면 결국에는 꿈틀꿈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자, 이런 부분에서 어떤 공방을 하는지 그런 관점으로 이 카카오뱅크를 좀 지켜보신다면 그래도 좀 보시는 재미도 있고 매매 전략을 좀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장중에 프로그램 매수세라든지 기간 외인 매도세는 반드시 체크하시길 권해드리고 싶고요. 자,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도 이 카카오 얘기는 수도 없이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특히 정보가 많이 부족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니까 이 카카오, SK 바사 같은 종목에 대한 정보는 텔레그램 방을 들어오셔서 로그인만 해두신다면 얼마든지 받아갈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요. 자, 카뱅 갖고 계신 분들 힘들 내시고요. SK 바사도 마찬가지고요. 이 고통의 순간을 조금 지나가야지만 단단해지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 내보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